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10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론 편곡질 한 말씀 드리겠고, 제가 가끔 이제 소개 드리는데, 오늘도 정부에서 이제 제시한 그 연구개발 과제 국방 관련 그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맥락을 파악하고 봤더니 상당히 독특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우리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가 어떻게 말하면 좀 무섭다. 뭐 이런 마음까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과제 제안 요청서고 이게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는 건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응모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으냐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초음속 소형 무인기용 마이크로 가스터빈 기반 고속 추진 시스템 기술 응용 연구다. 이런 거죠.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은데 하나씩 떼보면은 이 무인기인데 이게 다 뜻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무인기인데 초음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제도 다뤘지만 죄송합니다.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쿠스 FC나 KUS FC나 쿠스 LW 다 초음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건가? 그런데 엔진이 마이크로 가스터빈이 상당히 작은 걸 의미하거든요. 수십 킬로대예요. 예.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된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미지의 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심지어 단계가 뭐 두 단계, 세 단계처럼 생각을 좀 해야 돼서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국방 상상력이 좀 필요한 이런 분야고, 그런 상상력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한계까지 우리 국방과학기술 분야가 연구 분야가 대단하다, 소름 돋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 많이 틀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뭐 그냥 나와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세상 들어보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네,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지 그 소재가 되고 뭐 저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 앞뒤로 맞춰보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소중한 거죠. 따지고 보면. 예. 자, 이 보면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기간도 길지도 않아요. 48개월이고 4년이죠. 4년이고 돈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다른 과제들에 비해서 24억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응용 개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딱 앞에 첫 줄을 봤을 때 다 된 기술이구나. 예?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표가 시제품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반 기술이 대부분 다 돼 있다. 한 70%, 80% 정도는 다 돼 있다. 그것을 소형화시켜서 구현만 해보자. 목적이 생겼으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개발 과제예요. 자, 이렇게 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 공중 발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 공중 발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독자적으로 뭐 KF-21과 6세대로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무인기가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형. 아주 소형. 극소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 발사 다목적 소형 무인기예요. 그러니까 LAH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거 있죠. 프로펠러, 푸시 프로펠러 달려서, 그게 보통 요즘 자폭 무인기들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튜브에서 나와서 퉁 튀어나가서 이제 조그만 부스트로, 그다음 날개가 확 펴진 다음에 프로펠러로 밀어가지고 시속 100km에서만 200km 사이로 움직이는 거죠. 최근 좀 서울 상공에 침입한 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자, 공중 발사는 발사가 어디서 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 노릇이에요. 그걸 좀 말씀 차근차근 해보기로 하고, 추력이 1000뉴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미만. 그래서 이 과제는 이제 연구소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저 엔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엔진을 왜 개발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맥락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죠. 1000뉴턴을 제가 환산을 해보는 게 약 100마력 정도 돼요. 100마력 살짝 넘는 거예요. 100마력 엔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뭐 이미 언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암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번에 DX 코리아에서 그 대한항공 측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쿠스 LW 로얄 윙맨이라는 거. 이게 8,000 파운드 내지는 8,500 파운드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엔진은 좀 더 이렇게 전익기 형식으로 된 쿠스 FC와 공유한다. 자, 그게 마력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4,000마력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길이가 뭐 9m, 10m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죠. 예, 날아다니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100마력이란 말이에요. 저게 40분의 1이에요. 엔진 마력이. 그러니까 그 무인기라는 게 훨씬 작겠죠. 훨씬 작고 공중에서 발사한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발사한다는 거예요. 내부 무장차이겠죠. 예. 일단 그거는 한번 더 확인이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 이 작은 엔진으로 100마력짜리 엔진으로 초음속을 내겠다는 거예요. 초음속을. 그게 이 과정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4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엔진 작동 가능 최고 속도는 아까 이미 초음속이라 언급을 했죠. 목표 성능이 이야기를 안 해주죠. 예. 마하고. 예. 그 다음 기준 밑에 게 보면은 애프터 버너까지 감안한 거예요. 이 기준 엔진 대비 추력 증가율이라는 것은 기준 엔진이라는 것이 뭐냐? 애프터버너가 없을 때 이야기고,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은 얼마나 더 파워가 세지느냐? 보통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50%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추력이. 그러면 개발 목표를 100마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애프터버너까지 하면 150마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암시하는 게 뭐냐? 150마력의 엔진으로서 급가속을 할 수 있는, 초음속을 낼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뭐 자폭 무인기로서 아주 극소형 무인기로서 초음속을 낸다, 이런 건 개발 프로그램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물론 틀릴 수 있죠. 예. 자, 이 말은 일단 그 애프터버너를 쓰게 되면은 연료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아져요. 운용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초음속까지도 한다. 예. 저게 방공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이게. 예. 그죠? 뭐 안전한 곳에서 굳이 초음속으로 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연료 많이 써가면서. 운용거리 줄여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은 여기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의 운용 방식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폭 무인기라는 단어가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그림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림을 보여줘요. 이건 뭐 정확한 그림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게 암시하는 바가 커요. 일단 왼쪽 게 뭐냐면 비행기 형상이 이래 생겼다는 부분이 있어요. 크기는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안 해준 거죠. 그림만 보여준 건데 뒤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 비교를 하면서 오른쪽은 가스터빈 엔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이크로 가스터빈이라는 부분이 그냥 가스터빈을 작게 만든 거를 뭐 미니 가스터빈 엔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해성에도 들어가고, 그죠? 대한미사일 하푼, 한국형 같은 거죠. 거기다가 또 타우러스 뒤에도 터보제트 엔진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뭐 400km, 뭐 해성 같은 경우는 200km. 오늘 엔진이 요만해요. 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고 타우러스에 들어가는 건 그거 조금 크겠죠. 그 사거리가 한 500km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을 여기 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로 봤으면 비슷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엔진하고 다른 엔진이에요. 마이크로 가스터빈이라는 엔진은 기존의 미사일에 들어가는 터보젯 엔진, 그것과는 다른 개념의 엔진이에요. 크기는 그거와 비슷할지언정 내용은 달라요, 전혀. 왜냐하면 해성 미사일도 그렇고 타우루스 미사일도 그렇고 그 공이 특징이 뭡니까? 터보제트 엔진 조그맣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속도가 마하가 안 나와요. 음속이 안 돼요. 음속이 아음속밖에 안 돼요. 기껏 노력해도. 네. 그게 왜냐하면 기존의 비행기에 들어가는 터보젯 엔진을 작게 만든 거거든요. 작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기의 압축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폭발력이 약해져요. 같은 연료가 들어가면 연비가 안 좋아져요. 출력이 떨어져요. 예. 연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게 기존 제트기 터보 엔진을 확 줄인 형태의 기존 해성이나 말씀드린 타우루스 엔진은 마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근데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그 불리함을 극복한 엔진이에요.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좀 이따 제가 프랑스 걸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거 덧붙여서 우리만의 기술력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앞에 지금 공기 압축하는데, 저희가 보통 가스터빈은 터보 제트 엔진이면 저기에 뭐랄까 앞에 그 팬이 달려 있어요.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근데 공기가 그게 없고 지금 엔진 인테이크 부분에 쇼크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파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저기 이건 뭐냐면은 소형 터보젯 엔진의 가장 큰 약점이 아까 말씀드렸죠. 압축비가 낮아요. 압축을 충분히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산소를 많이 못 넣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저는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예. 팬을 넣지 않고 충격파로서 공기 유입 속도를 올린 거예요. 압축비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은 뭐냐면은 엔진 배기열이 나오잖아요. 그 배기열을 열 교환기 방식으로 해서 열의 에너지 열을 잡아요. 열을 잡아서 공기 흡입구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열을 내뿜어서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압축비가 낮아지는 걸 상쇄해요. 그러면서 연비를 좋게 만들어요.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형이지만 피스톤 엔진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는 앞에 충격파 부분을 봤을 때는 램젯이나 스크램젯, 특히 램젯 엔진에 활용된 그 부분을 응용해서 공기 흡입구를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비를 높인다. 그래서 천이 덕트라는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프랑스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용도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컨셉의 엔진이다. 예. 프랑스가 개척한 프랑스에 지금 첫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 가스터빈과는 좀 다른 한국형 마이크로 가스터빈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자, 이게 이제 프랑스의 터보텍이라고 사프란이라고 우리 이제 LAH에 들어간 엔진 만드는 프랑스의 엔진 회사죠. 거기서 아마 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보테크인데 뒤에 보이는 게 TPR90이라는 마이크로 가스터빈이에요. 예, 이걸 뭐 발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터보젯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스터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크기 얼마나 큰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이 CEO인데 CEO 뒤에 이제 프로펠러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지금 갓 시장에 나왔어요. 이 사진이 찍힌 지가 얼마 안 된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샤프트, 터보 프로브로 쓴 거예요. 터보 프로브로. 예. 그러면서 피스톤 엔진과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 100마력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엔진 100마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초음속을 가기 위해서 애프터버너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 이 목적을 뭐냐면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그걸로 터보 프로브를 만들어서 무게는 더 가벼워져요. 55kg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동급의 피스톤 엔진보다 오히려 효율이 좋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이걸 미사일 초음속용으로 쓰고 이 사람들은 연비를 강조해서 피스톤 엔진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UAV용으로도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예. 자,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새로운 엔진이 지향하는 바, 거기에 기반을 이루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느끼실 거예요. 즉 기존의 미사일에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가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연료가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을 봤을 때 우리가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술들이 뭐 시제품들 속속들이 나오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이미 배치가 됐잖아요. 뭐 개발이 완료됐다고 이야기했죠. 배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그 기술이 응용시켰다. 우리만의 기술적 작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인기에까지 적용을 시킨다. 예. 그래서 음속을 돌파하는 소형 무인기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은 이거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스터빈 엔진, 마이크로 가스터빈 기반 고속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공중 발사, 공중에서 발사하려면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발사하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 보통 다목적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다목적은 뭐냐면은 정찰도 되지만 그 주안점은 자폭 무인기예요. 무인기는 이미 우리가 다양한 무인기를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또 개발하고 있고, 무인기 자체 그 소프트웨어는 다 응용하면 돼요. 거기서 개발했던 기술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 운용 개념이라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3,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액도 20몇 억밖에 안 되고. 예. 다 됐다는 거죠. 이것도 뭐 돈만 넣으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연구 개발의 필요성 이런 거 보면 이제 운용 목적이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연구 개발 필요성,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재 중량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고 중고도 이상에서 고속으로 운용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속이 초음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피스톤 엔진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LAH에도 지금 무인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폭 무인기, 프로펠러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는 헬기니까 가능한 것이고, 높은 곳에서 고고도에서 중고도 이상에서 쓰려면은 피스톤 엔진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 공기가 옅어지면 출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중량도 제법 들어가야 되니까 제트 엔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가스터빈 엔진 탑재가 그런 이유로 해서 필수적이고, 또 소형 무인기, 또 자폭 무인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이건 일회용이라는 뜻이죠. 일회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엔진 값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동시에 저렴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보면은 가스 터빈은 초음속 소형 무인기 활용에 부합하도록, 즉 초음속이 날 수 있도록 초음속 입구 덕트 및 애프터 버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초음속 입구 덕트라는 부분이 램젯이나 스크램젯에 우리가 익숙한 이제 응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이게 큰 프로펠러가 없이도 공기를 많이 압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애프터 버너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초음속을 낼 수 있는 거, 이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충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일단 크기가 작고 형상도 예를 들어서 스텔스 방식을 적용한다면 그건 우리 무인기에 다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상대방이 상당히 거기다 뭐 소재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상당히 스텔스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좀 빠른, 즉 상공에 침투한 우리 아군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우리의 아군기도 스텔스기일 가능성이 높죠. 스텔스기가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스텔스 자폭 초음속 무인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컨셉을 아직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리고 여기 가나 다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향후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무기 체계용 추진 시스템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저 예전에도 한번 다룬 바 있지만 우리 KF-21의 엔진이 그것들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바뀔 것 같거든요. 그 중에는 뭐 일단 국산화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무인기용으로 개발된 엔진들이 자꾸 추력이 올라가겠죠.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복합 사이클 엔진으로 아마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데서 지금 필요한 기술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실험이 되면서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용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아니라 무인기예요. 그렘린이라는 무인기인데, 이거는 뭐 지상에서 발사할 수, 주로 지상에서 발사하거나 해상에서 함상에서 발사를 해서 나중에 회수를 공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C130 계열로 보이는데 거기서 도킹을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업체가 아마 경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미국 다이넥스라는 회사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고 밑에 사진은 다파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파는 미국의 국방과학연구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용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재밌어요. 크기나 출력 같은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키피디아의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오른쪽에 추렸습니다. 일단 길이가 4.2m예요. 이게 4.2m인데 중량은 680kg이에요. 680kg이고 임무 중량이 한 67kg 정도 된다. 예. 엔진은 터보팬 엔진이고 650마력이다. 아까 우리께 100마력이었죠. 근데 터보팬 650마력인데 속도는 0.6밖에 안 나와요. 즉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엔진은 신형 마이크로 가스터빈이 아니고 과거의 방식이에요. 비행기 엔진을 소형화시킨, 즉 우리 혜성이나 타우루스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인 거죠. 속도가 마하 0.6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형상도 아음속 형상이에요. 날개도 이렇게 순항 미사일 날개랑 똑같아요. 직선이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650마력이라 나오지만 마하를 못 넣는다. 자, 그런 면에서는 중량이라는 면에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가벼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중량이 680kg인데 저거보다 훨씬 가벼울 것 같다는 것이고 크기도 더 작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임무 중량을 봤을 때는 이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임무 중량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밀 타격용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찰용은 다 된다고 보고 65kg 정도의 탄도 중량이기 때문에 임무 중량이기 때문에 저걸 전부 다 폭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엄청난 파워는 아니거든요. 예. 보통 해성 같은 경우는 200kg에서 또 300kg, 400kg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밀 타격 무기로 쓰는 거예요. 핀포인터, 아주 필요한 부분만 딱 저격할 수 있는, 비밀스럽게 진입해서 가급적 빠르게. 여기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속도가 느리면 저한테 피격당할 가능성이 커요. 마하 0.6이면은 제트기한테 따라 잡히는 속도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속도가 안 되면은 저공 비행을 해야 되고 지형 대조 방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많은 대공 방어 체계가 저기에 대해서 대응이 돼요. 이제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거는 이제 과거의 무기 체계예요. 생존율이 얼마 높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아주 많이 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길이가 4.2m인데 제가 엊그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5세대 이상으로 가게 될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F-35는 한 4m 정도다 현재. 그렇지만 KF-21은 4.5m는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거기 내부 무장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는 수백 킬로는 되겠죠.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예. 그래서 타우루스와는 목적이 좀 다른. 타우루스는 탄두 자체가 크잖아요. 예. 그거와는 다른 이게 정밀 타격용이다. 그리고 KF-21보다는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하게 무인기용 무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그램린 같은 경우는 운용 거리가 560km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우리 타우루스도 한 500km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초음속으로 가는 거니까 저만큼 말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비는 더 안 좋을 거거든요. 우리 오늘 주제로 보고 있는 우리가 개발 목표는 말이에요. 대신에 생존성은 훨씬 높겠죠. 요 탄두가 기껏 해봤자 100kg 이하, 100kg 이하, 65kg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이건 더 작으니까. 40-50kg로 따지자면은 지금 일반적인 자폭 드론의 무장량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제가 최근에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란의 그 샤헤드 자폭 드론 같은 경우도 길이가 2.5m,
날개폭이 2.5m, 길이는 한 3m 몇십 cm, 안에 뭐 탄도 중량이 한 30에서 50k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밀 타격 무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을 두 개를 붙여봤어요. 딱 보시면 우리 왼쪽에 지금 우리 무인기 초음속 무인기라고 지금 과제 제안서에서 제시한 건데 딱 보면 후퇴익이잖아요. 후퇴익이죠. 오른쪽 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그램린이에요. 속도의 차이가 비행기 형상의 차이에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자, 오른쪽 그램린은 아음소이기 때문에 직선익이죠. 다음 뭐 토마호크도 그렇고 뭐 많이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타우루스도 약간 경사각이지만 좀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해성 미사일도 날개가 저렇게 옆으로 퍼져요. 저렇게 길지는 않지만. 네. 근데 왼쪽 것은 우리 것은 지금 후퇴익이죠. 후퇴익이고 오른쪽에 미국 것은 지금 비행기에서도 회수가 가능한 그거는 미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적진 깊숙이 우리의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착륙할 자리가 왜냐면 운용거리도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특수한 경우라고 봐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날릴 수는 있어요. 함정에서 돌아올 때는 바다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수한다는 그런 컨셉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작전 환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바퀴가 달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고 그게 정찰이든 뭐든지 간에 정찰의 경우일 수도 있겠죠.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포탄으로서 소모될 가능성도 크죠. 네. 자,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엔진은 우리께 지금 마력은 떨어져요. 마력은 떨어지고 초음속은 또 가능해요. 그럼 크기가 훨씬 작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제보다는 임무 중량이 더 적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밀 자폭 무인기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이거는 뭐 제가 얼마 전에 올망졸망 74편에서 다룬 내용이죠. 특히도 5세대 기체 컴퓨터 그래픽이 나왔고 그들의 특기판 타우루스 미사일인 솜의 여러 가지 형이 있지만 J형이 있죠. J형이니까 뭐 조인 스트라이커 그거 같은 F-35 프로그램 원래 특이하게 관여했으니까 그것을 또 쓴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여튼 뭐 이 동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KF-21 내부 무장창 길이를 4.5m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이 무인기 초음속 무인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기체가 미국 것이 4.2m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 LAH의 지금 이 무인기 있죠. 이 지금 그림은 자세히 안 보이는데 뒤에 푸시 프로펠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100에서 200km 정도로 날아다닐 거예요. 예? 뭐 고도도 얼마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헬기 자산과 같이 활용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똑같은 컨셉을 KF-21 내지는 제트기랑 같이 쓴다고 해보세요. 속도가 거기 맞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죠? 비행기의 운용 속도랑. 그리고 비행기의 운용 고도는 헬기보다는 훨씬 높아요. 아까 중고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 자, 거기서 쓸 무인기로 개발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LAH의 이 무인기도 앞에 EOIR 다 달렸잖아요. 정찰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폭이죠, 이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KF-21의 내부 무장창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KF-21은 위에 있는 쿠스 FC나 좀 더 가능성이 많게는 쿠스 LW랑 같이 활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쿠스 FC는 우리가 30년대 가지게 될 모든 기종 KF-21 포함해서 중에서 가장 스텔스성이 뛰어난 비행기예요. 그냥 미국의 B-21, B-2 뭐 전략 폭격기 그것을 소형화한 거랑 똑같아요. 무인으로. 그들의 운용 개념이 뭡니까? 강력한 스텔스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고도 침입이에요. 스텔스 상태에서 저고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상이 연비가 좋아요. 대신 기동성은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저고도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목표는 쿠스 FC가 최고예요. 예.
레이더 반사 면적도 제일 작고, 여기에 들어갈 포탄으로서 제일 적당한 게 오늘의 주제인 이 무인기라고 봐지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KF-21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쿠스 LW도 있고 그 외 다른 무장들도 있고 다른 지원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후방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커요.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즉 이 중에서 제일 멀리 깊숙이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주변국에. 쿠스 F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에 여러 발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정밀 타격 목표. 저건 진짜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